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수천 년 전 깊은 명상에 잠겼던 한 사상가와 지금 이 순간 최첨단 장비로 우주의 비밀을 계산하는 물리학자가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요? 이게 말이 되나 싶죠? 그런데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세계가 어떻게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 진짜 놀라운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던져볼 질문입니다. 과연 수천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뛰어넘어서요, 저 깊은 성찰로 얻은 지혜랑 또 아주 복잡한 수학으로 얻어낸 과학적 발견이 이 실제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자, 그럼 이 놀라운 대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 출발점을 따라가 보면요, 우리는 고대 불교 철학의 가장 깊은 곳, 그 심장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심장부에 뭐가 있냐면요, 바로 세상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아주 깊은 통찰이 있어요. 바로 이 생각 하나가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놀라운 이야기들의 단단한 기초가 되어줄 겁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이죠. 바로 연기법인데요. 이게 뭐냐면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저 나무도, 이 공기도 모든 게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고 또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와, 정말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완전한 상호 의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연기법의 정수를 딱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 나의 존재가 다른 모든 것의 존재에 달려있고 또 다른 것들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야, 정말 우아하면서도 생각할수록 정말 심오한 세계관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게 그냥 우리 마음이 그렇다, 뭐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불교 경전을 봐도요, 불은 연료가 있어야 타오르고, 물은 흙이나 공기 같은 주변 조건에 따라 흐른다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인식과는 상관없이 이 자연 세계 자체가 원래부터 이런 상호 이전의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간 여행을 한번 해볼까요? 무대를 현대로 확 옮겨보겠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현대 과학이 바로 그 고대의 통찰과 똑같은 메아리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전혀 다른 언어와 방법으로 말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바로 그 메아리입니다.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 자, 첫째, 들교의 연기, 즉 모든 건 연결되어 있다는 이 상호 이존성. 이게 뭐랑 닮았냐면요, 현대 물리학의 양자 상호작용, 특히 양자 얽힘이랑 정말 소름 돋게 비슷해요.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치 텔레파시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신기하죠? 둘째,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변한다는 무상. 이건 어떻습니까? 우주의 모든 건 시간이 흐를수록 무질서해진다는 엔트로피 법칙이 바로 떠오르지 않으세요? 마지막, 고정된 실체, 나라는 건 사실 없다는 공사상. 이것도요, 현대 물리학에서 입자라는 게 사실 텅 빈 공간에 퍼져 있는 에너지의 파동, 즉 장의 다른 모습일 뿐이라고 보는 관점과 정말 놀랍도록 맞닿았습니다. 사실 있잖아요, 이런 연결고리를 찾아낸 게 뭐 최근의 일은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프리초프 카프라 같은 물리학자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주장을 해왔어요. 야,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있는 이 놀라운 과학적 사실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철학적인 틀이 저기 동양 사상에 이미 있었네? 하고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넓혀보면 어떨까요? 이 세상이 어떤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생각, 이게 꼭 불교에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아주 의외의 곳에서도 비슷한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비교 아닌가요? 한번 보세요. 불교는 모든 것이 관계라는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봤죠. 반면에 마르크스는 모든 것이 물질, 그러니까 경제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봤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에 대한 답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도 둘 다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 같은 걸 넘어서는 어떤 거대한 객관적인 법칙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봤다는 점에서는 정말 놀랍게도 통하는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하나로 쫙 엮어볼 시간입니다. 고대의 길과 현대의 길, 이 전혀 다른 두 길이 과연 어떻게 하나의 실제를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핵심적인 접점,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볼게요. 첫째, 상호 이존성. 모든 것은 거대한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둘째, 끊임없는 변화. 이 우주에 고정불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영원한 흐름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정된 자아는 없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 혹은 저 사물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사실은 독립적인 알갱이가 아니라 이 거대한 상호작용 속에서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게 와, 불교가 양자역학을 예언한대?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불교는 실험이나 수학 같은 도구 대신에 깊은 내적 성찰이라는 방법으로 현대 과학이 이제 막 밝혀내고 있는 이 실제의 본질을 묘사할 수 있는 아주 정교하고 멋진 철학적 언어를 미리 마련해 두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한번 곱씹어 보면 좋겠습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말 놀라운 설계도를 보여주죠. 그리고 철학은 그 설계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깊이를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파트너인 셈이에요. 자, 그렇다면 만약 수천 년 전의 깊은 성찰과 현대 과학의 정밀한 계산이 정말로 같은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늘 당연하게 그어왔던 내면 세계와 외부 우주 사이의 경계선, 그 선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